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 206쪽이죠. 206쪽의 두 번째 법,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미개발지를, 배나무 가수원이요. 그것을, 새로 신도시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 만드는 거니까 신도시 건설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신도시, 그러면, 판교, 동탄 등에서, 주거 목적의 신도시를 떠올립니다만, 여기 이제 주거 목적이 아닌 이제 여러 가지의 단지 시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신도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신도시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교와 동탄 같은 경우에는 수용 방법으로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세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 사들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익숙한 거는 이제 수용인데, 수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있습니다. 환지, 토지를 교환하는 거죠.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개발법의 중심 초점은 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에서 개발법 전체가 6문제인데요. 6문제 중에 2문제가 환지에서 나오고, 그리고 일선 관청에서는 개발법을 환지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용은 6문제 중에 0.5문제, 그러니까 2년에 1문제, 그런 내용이고, 따라서 순환도, 두 순환에 한 번,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1, 2월 안 보고, 3, 4월 보고, 5, 6월 안 보고, 7, 8월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환지,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 설명 없고 드릴 거고요. 개발법에 환지가 있고, 이것이 또 이제 개발법에서 2문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도시정비법으로 연결됩니다. 도시정비법은 누가 하는 거고요? 두꺼비가 하는 거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건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확장됐다. 그래서 토지 대신에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주고, 건축물을 준다고 하면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거죠.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겁니다만, 토지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환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권리관계를 새 토지로 바꿔준다. 여기 이제 토지 건축물이니까 그냥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있던 권리관계를 바꿔준다라고 해서 도시정비법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환지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 도시정비법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책이 전혀 법 자체가 전혀 친절하지가 않은 거죠. 책 순서로 와서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두 대목만 보고 강의 노트로 가도록 하죠. 강의 노트, 준비해 두셨고요. 책 206쪽 보시면, 1장 총론, 1번 최종 목적, X, 도시개발이 필요한 상황을 정한다. 그런 얘기고, 네모 2번, 용어 정의가 있는데, 도시개발법도 있고, 도시개발구역도 있고, 그런데, 7번 보시죠. 도시개발 구역, 도시개발 사업, 그러는데, 도시에다가 괄호 하시고요. 양괄 1번, 도시개발구역, 줄여서 개발구역. 양괄 2번, 도시개발사업, 줄여서 개발사업. 그렇게 합니다. 양괄 1번,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발사업을 할 땅이 개발구역이죠. 양괄 2번, 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표시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가 권하는 거는 수업 중에는 연필 한 자루요. 다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빨주노초 파란복 보남반초 또 노주빨은 언제요? 복습하실 때, 동영상으로 복습하실 때 하시고, 수업 때는 그냥 연필 한 자루 밑줄 쭉쭉 긋는 게 가장 낫습니다.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지나 시가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더 없습니다. 단지 빤듯한 땅, 시가지니까 이제 거기다 건물까지 지어서 공급한다는 거고, 첫째 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첫째 줄, 주거, 상업 등등등이 있죠. 아파트가 들어가면 무슨 단지가 될 거고요. 주거 단지가 되겠죠. 상가가 들어가면 무슨 단지가 될 거고요. 상업 단지가 될 거고요. 공장 들어가면 산업 단지, 꿀 들어가면 꿀단지, 된장 들어가면 된장단지입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양괄 3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한 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발법 자체가 국토계획법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있고요. 물론 이제 아직 이제 그때 내용을 이제 잘 같이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들으신 분들도 다 까먹었고요. 마음 걱정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구역,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개발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개발사업,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넣어놓으면 너무 뚱뚱이가 되니까 특별법, 개발법 빠져 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역시 도시정비법 빠져 있고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207쪽 가기 전에 그러니까 첫 뒷내용을 먼저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책 238쪽이요. 그러니까 238쪽에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뭐냐라고 하는 건 한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뭔지는 보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238쪽에 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사업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표시요.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 표시요.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모 2번 네 줄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표에 있는 그러니까 수용 사용의 수용에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으면 사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 줄여서 수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표시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환지 표시요. 환지 방식.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표시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표시요.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표시요. 지가 땅값이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혼용 표시요. 혼용 방식.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섞어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보신 내용을 옮겨 쓰면, 그러니까 수용 방식,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뭐 이걸로 이제 네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이 단어는 알아두셔야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 그러니까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정비, 그러니까 지가가 높은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한다. 환지 줄여서 뭐고요? 지대공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혼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갖고 이게 도시개발 사업 이래요. 그럼 저기 이제 이 말을 갖고 도시개발 사업이 뭔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떠올려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다시 그러니까 207쪽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207쪽 돌려놓고요. 그러니까 첫 1시간 동안은 이제 강의 노트로 쭉 설명을 드리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 순서대로 했다가는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 노트에 24쪽 강의 노트 24쪽 그러니까 2편 2-1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24쪽에서는 그림, 뭐 환지와 수용만 이제 떠올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환지요. 동그라미 1번 환지 방식. 뭐 옛날 땅이 있죠. 1, 2, 3, 4, 5, 6, 7, 8, 90 땅이 있습니다. 땅 삐뚤삐뚤, 논두렁, 밭두렁, 또 아니면 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삐뚤빼뚤해서 뭐 이삿짐 트럭도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요. 뭐 건물을 자리를 잡을래도 어떻게 자리 잡을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쓰는 건 비효율적이죠. 깔끔하게 나눠서 새로 땅 만들어서 쓰자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도로를 내고, 그러니까 신장로 새로 만들겠다는 길 선 긋고, 제일 오른쪽에 공공시설, 그러니까 구청, 보건소 등 공공시설 용지 정하고, 그다음에 채비지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비 옆에다가 비용 쓰시고요. 그러니까 그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 비용을 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채비지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땅을 반듯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옛날 땅주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러니까 10개의 땅이 만들어졌죠. 10개 땅 중에 8번과 6번은 덩어리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왼쪽에서도 8번과 6번은 덩어리가 컸잖아요. 그래서 큰 땅 가진 사람에게 큰 땅, 작은 땅 가진 사람이 작은 땅을 줍니다.
근데 이제 땅은 선으로 반듯반듯하게 그어놓고 하나씩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바꾸어준다. 바꾸어줄 때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환지. 그러니까 환지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세종, 김포, 판교, 동탄,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닌 모든 구시가지는 다 뭐래요? 환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혼용 방식,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구역 분할 방식. 왼쪽에서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은 수용 구역 정하고,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쓰진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수용 8글자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된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매수하는 거죠. 강제 매수가 뭐예요? 돈 주고 뺏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중에 강제 매수를 수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수용구역 정해서 거기는 다 돈 주고 뺏을 거고, 환지구역 7, 8, 90 정해서 거기는 다 새 땅으로 바꿔줄 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도로 내고 공공시설 들어가고 채비지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반듯반듯하게 선 그어서 분양 임대 등 하고 7, 8, 90에게는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수용 돈 주고 뺏는 거고, 환지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냥 그 그림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2번 그러니까 구역 미분할 방식. 그러니까 구역을 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왼쪽에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있는데 3, 4, 6, 8의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그 뭐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놈들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집마다 이렇게 색칠해놓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그러니까 와서 습격을 할 것 같으니까 모든 집에다 대문에 색칠해서 도둑놈들 헷갈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듯이 3, 4, 6, 8은 색깔 대문에다 색칠해놨고, 나머지 땅들은 다 돈 주고 뺐고, 오른쪽 그림에서도요 3, 4, 6, 8에게는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쓸 건 많지 않고요. 뭐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그러니까 꼭 써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것 빼고는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쓰지 않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는 게, 그림을 눈에 익혀두시는 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쓰는 거에 초점 두시면 그러니까 이 소중한 한 수란이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시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바탕으로만 깔면 되시고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24쪽에서는 그래서 환지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용 돈 주고 뺏는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개발법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요. 25쪽. 그러니까 2-2번 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비교하는 건데요. 먼저 쭉 읽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칸요. 환지 방식. 그러니까 그 왼쪽 칸에서 굵기 밑줄 3가지가 있죠. 칠판요. 아까 썼던 게 뭐였었고요. 환지는 지, 대, 공 썼다고요. 그래서 굵기 밑줄 3가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의 정비,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도 환지 가능하다. 그 3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험은 딱 그건데 주변 배경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일 왼쪽이요. 환지 방식.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겁니다. 처음에 경지 정리사업, 농경지 정리사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확장을 했고, 8글자 토지구역 정리사업, 4글자 환지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보다 빤딴 땅이 낫다는 것을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이라고 하고, 1920년대 그러니까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왜요? 일본 놈들이 조선에 있는 거 싹 뺏어가려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 모든 구도심, 모든 시가지, 구시가지 개발은 다 환지사업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래된 주택가요. 골목길에 찻길, 승용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주택가.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고려시대요? 삼국시대요? 환지사업을 해서 승용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이 만들어졌다고요. 신도시가 아닌 모든 주택가 상가는 다 그러니까 환지사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2003년에 그러니까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을 개발법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새 땅으로 바꿔준다고요. 집단 교환에 그러니까 민법의 교환으로만 가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놔두고 사업할 수가 없으니까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져서 강제 환지를 하게 됩니다. 종전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 있었고, 개발하면서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 환지하면서는 개인에게 줄 땅 40, 공적인 땅 6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공적인 땅 60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류지에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되고, 따라서 공적인 땅이 옛날에 20에서 60으로 늘어났죠. 구청, 보건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없던 거 새로 들어오고 있던 것도 커지고, 뭐 하려고 환지사업을 한다고요? 공공시설 정비를 할 때 환지사업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개인 땅 80, 공적인 땅 40, 땅이 반토막 나는 거죠. 환지 교부율이 50%가 됩니다. 종전에 1000제곱미터 갖고 있던 사람이 환지 때 500제곱미터를 받는다고요. 땅 반토막 나요. 찬성요, 반대요? 찬성하죠. 옛날 논두렁, 밭두렁 제곱미터당 10,000원, 1,000만원짜리 땅 주인이 신도시 땅 제곱미터당 10만원, 5천만원짜리 땅 주인이 됩니다. 강남 등.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5배 뛰었네?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뒤로 생기는 모든 이익을 땅 주인이 다 가져가잖아요. 오늘 수업에서 몇 번 말씀드리고, 또 신문에, 이게 썩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또 종교 문제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조물주 위에, 무슨 물주요? 그냥 물주면 좋겠는데, 건물주, 건물주 위에 뭐고요? 토지주가 있잖아요. 신도시 땅 주인이 돼서, 공익사업으로 만들어진 모든 이익을 그 땅 주인들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떼부자가 되는 거죠. 종전 소유자가 100명 있었으면 새 땅도 100개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땅이 크게 나오지 않죠. 어디 저쪽 공주 터미널, 공주 슈퍼스 터미널 주변에 있는 그 조금 더 옆에 있는 단독주택과 땅들이요. 커요, 작아요? 작죠. 아주 조그만 땅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값, 여기는 환지는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지. 사들이는 게 아니니까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환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른쪽이요. 수용. 8688 일기 신도시. 19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게임. 그때 이제 처음 수용 방식의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200만 차를 짓자. 경기도에 분당, 일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부산의 금정 등에서 8개 신도시 건설이 있었고, 그 뒤로 꾸준히 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죠. 다 강제 수용, 돈 주고 뺏는 겁니다.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돈을 주는데 그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즉 어디에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전철역이 들어선다네, 이 땅 갖고 있으면 떼돈을 번다네, 그런 거 싹 빼고요. 배나무 수확이 얼마나 되고 있었고 얼마나 더 수확할 수 있냐,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한다고요. 따라서 수용을 위한 보상금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됩니다. 이 시세 1,000만원일 때 시장 가격에서는 미래 가치, 나중에 어떻게 된다네, 그걸 현재 가치, 내가 개수, 현가 개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700만원 주고 뺏어간다고요. 구역 전체를 수용해서 한 덩어리 땅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 땅을 크게 조각내는 거니까 대규모 단지로 나오게 되죠. 대규모 단지로 나오는 것을 소련말 뭐라고 하고요? 집단적인 조성공급이라고 합니다. 구역 전부를 수용해야 되니까 땅값 비싸면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예상 내용이 있고,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그림 그리면서 보도록 하시죠. 환지요. 처음에는 경지정리 사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이요. 삐뚤삐뚤 논두렁 밭두렁이 있습니다. 못줄 잡기, 모내기도 어렵고 못줄 잡기도 어려운 거죠. 그것을 반듯반듯하게 선 긋고 수레, 리어카요. 구루마 들어갈 수 있는 큰 길 내고 등등등 해서 바꿔주는 거죠. A 소유자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도 김제평야 땅이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 김제평야 헬기가 쫙 잡고 가는데 그 땅이 김제평야 모양이 삐뚤삐뚤한가요? 반듯반듯한가요? 반듯반듯하게 돼 있죠. 언제부터요? 삼국시대요? 아니라고요. 일제 때부터 한 거죠. 조선 거 싹 뽑아 먹으려고. 일제 때, 새마을운동 때 반듯반듯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에도 하자고요. 토지구획 정리사업. 땅 삐뚤삐뚤한 모양을 반듯한 땅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죠. 삐뚤삐뚤한 땅이 있으면 제대로 건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골목길 차, 이삿짐차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듯반듯하게 바꾸세요. 그게 신장로 내고, 그 다음에 반듯반듯하게 선 그어서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으로 바꾸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땅 삐뚤삐뚤한 것보다는 반듯한 땅이 낫죠. 삐뚤삐뚤한 땅보다는 반듯한 땅이 낫다. 그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하고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이라고 하는 거죠. 쓸데없는 소련말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짚었을 때 입속으로 한번 되뇌이셨으면 됐고, 크게 소리 내면 더 좋고, 소리가 안 나더라도 입속으로라도 되뇌이시고, 그냥 외울 필요 없다고요. 공법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낫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세요. 여기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A의 소유권,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A가 농협에서 5천만원 빌린 거 있다고요. 농협
걱정할 필요 없죠. 그 5천만 원, 그 돈 줘서 갚아서 없애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새칠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웬것 것들 다 정리하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농협이요. 얘한테 돈 받으면 되죠. 안 갚으면 땅 집어넣어서 경매 집어넣어서 돈 챙겨가면 되고, 안 갚으면 이 땅 집어넣어서 경매 집어넣어서 챙겨가면 되는 거죠.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권리도 그러니까 지역권을 뺀 기타 권리들을 싹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준다. 근데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러다 보니까 땅 삐뚤삐뚤한 모양을 빤딴 땅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에만 초점이 가 있고 권리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된다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수선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8글자 대신에 4글자, 그러니까 환지 사업. 그러니까 글자도 줄어들고 성격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그러니까 새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로 바꾸어 준다. 환지 사업, 토지 교환입니다. 토지 교환인데 이것을 만약에 민법의 집단 교환으로만 하면 어떻게 되고요? 여기 어느 땅 주인 내비, 물, 바꾸, 문, 환지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 땅을 내비두고는 사업할 수 없잖아요. 민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공법에 그러니까 강제성이 얹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땅을 바꾼다고요. 강제 환지이죠. 뭐 강제 환지인데 공법은 그냥 다 강제인 거죠. 법억이면 큰일 나. 법억이면 징역가. 무슨 법이요? 공법이요. 대표적인 예로 도로교통법이요. 도로교통법은 그냥 강제인 거죠. 그러니까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진행 방향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노란불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노란불 깜빡거리면 차 진행이요? 서야 돼요? 서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진행하는 차가 있다고요. 교통경찰 앞에 있다가 그러니까 노란불인데 건너는 차 있으면 잡아갖고 스티커 끊으면 되죠. 그냥 범칙금 물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 노란불 깜빡거리고 있고 차가 부릉부릉 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교통경찰 쫓아가서 우주플리스 건너지 말아 주실래요? 뭐 공법은 우주플리스 그런 거 아니죠. 공법은 그냥 강제인 겁니다. 따라서 공법에서 강제자 쓰는 것만큼 촌티나는 거 없는 거죠. 그냥 공법은 환지 그러면 당연히 강제 환지이고 수용 그러면 강제 환지이고 뭐 무슨 규제를 하면 당연히 강제로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그러니까 도로 면적 훨씬 늘어났겠죠. 논두렁 밭두렁보다는 훨씬 늘어났다고요. 전체 도로 면적, 그러니까 공원 면적, 그러니까 구청 보건소, 그러니까 세무서 들어와야죠. 그 중에 일부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개인 땅 80, 그러니까 공적인 땅 20 있었으면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그러니까 60으로 늘어나겠죠. 먼저 이 비율은 사업마다 다를 테고요. 근데 그러니까 20에서 40, 60으로 늘어났는데 40거 중국사 사다 붙인 거 아니죠. 어디서 왔어요? 개인 거 출렴한 거죠. 마을 잔치 할 때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은 배추김치 다 모으고 누구네 집은 깍두기 다 모으고 누구네 집은 파전 준비하고 5집 합쳐서 돼지 한 마리 잡고 뭐 그럴 수 있죠. 개인 땅 출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줄 땅이 얼마밖에 안 되고요. 40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공적인 땅 60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개인들이든 공적 주체든 이 공익사업, 환지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60만큼은 묶어 놔야 된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60은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묶어둔다. 보류지. 그러니까 도로 땅, 공원 땅, 구청 땅 등과 같이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채비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채비지. 가끔 어디 식당 가세요. 음식을 드시는데 그러니까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요. 아유 아줌마 음식은 맛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 아줌마 뭐라고 하시고요? 누구는 흙 파서 장사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흙 파서 장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지난주에 보셨던 토속 채취, 흙 파서 장사하는 거죠. 흙 팝니다. 그다음에 환지 사업이요. 흙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적인 땅이 옛날 20에서 60으로 크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신장로 들어서고 공원 들어서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정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말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80 갖고 있었는데 개인에게 줄 땅이 40이 된 거죠. 그러니까 C가 1000제곱미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C한테 얼마를 줄 거고요? 그러니까 반토막 500을 주게 되죠. 찬성요 반대요? 다 찬성한다고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제곱미터당 10,000원. 그러니까 신도시 땅 제곱미터당 10만원. 1000만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원짜리 땅 주인이 됩니다. 5배 뛰었네? 5배가 아니죠. 500배가 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고요?
여기서 생기는 모든 이익들을 다 누가요? 토지주가 다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개발은 70년대 있었죠. 옛날 그 꽃보다 남자였나요? 꽃보다 사내들이, 아무튼 거기에 이민호 있었습니다. 이민호 한 2, 3년 전에 무슨 영화 제목 강남 영화 있었어요. 그 강남 개발이요. 뭐 조폭들 끼고 난리들이 아니었죠. 강남이요. 옛날에 한강 아래는 서울도 아니죠. 한양도 아니라고요. 그냥 경기도 광주군이었어요. 여주 이천부터 과천까지가 다 경기도 광주군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뛰고 한 거죠. 아, 서울도 아니었다고요. 어디 사람 살아요. 사람도 못 사는 곳이죠. 50년 동안에서 지금 한 평에 5억, 14평짜리 집이 한 채가 42억, 뭐 그러고 있는 판이잖아요. 그 모든 이익들을, 이 공익사업으로 생긴 모든 이익을 다 누가 가지게 되는 거고요. 토지주가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환지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땅 주인이 100명 있었다고 치죠. 100명 있었으면 빨간 땅 빼고 하얀 쪽에서 몇 개를 내줘야 되고요. 100개를 내줘야 되죠. 땅이 크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작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건축법에서 보겠습니다만 땅을 쪼개더라도 그러니까 60, 150, 그러니까 200 그러니까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적 규정이요. 일제 때 규정이요. 그러니까 지금이면 바꿔야죠. 그러니까 땅을 쪼개는데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것보다 작게 쪼갤 수는 없다. 60이 뭐예요? 88, 64잖아요. 8m, 8m입니다. 우리 교실이요. 한 4분의 1, 그 토막이 되겠죠. 거기다가 뭘 지어요? 거기다 반절 짓는다고 하면 무슨 큰 텐트도 제대로 못 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200이요. 그러니까 14가 196이죠. 뭐 우리 강의실 쬐끔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뭐 거기다가 뭐가 그 그러니까 운동회 때 치는 차일 하나만 쳐도 가득 차겠죠. 그러니까 운동회 때 큰 천막 있잖아요. 그거 좀 우리 교실에 들어갈까요? 그런 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땅이 작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땅값이 1억이라고 치자고요. 이제 건물도 없는 땅인데 뭐 땅이 뭐 1억씩 한다고 치자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면 땅값이 1억을 하는데 조그만 제곱미터당 1억 하는데 환지할 수 있어요? 환지하는데 아무 지장 없죠. 1억이 아니라 10억을 한다 한들 환지는 땅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땅 주인 그대로 있고 그냥 땅 사진 찍어 놓고요. 등기부 정리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선 그어서 그다음에 그 선 확정하고 그러니까 둘 누구한테 어디 줄지 확정하고 둘 선거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환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 말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가가 높은 경우에 환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 몇 가지 떠올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대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수용을 보시죠. 그러니까 수용이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의 신도시 건설은 그러니까 8688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688 전에 있었던 신도시 건설들이 있었지만 시가지 건설이요. 그거는 수용이 아니었다고요. 안예로 그러니까 여의도 건설이요. 그러니까 여의도 개발. 그러니까 한강은 개인 거요, 국가 거요? 국가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 하천이 있다고요. 근데 하천에 모래섬이 있어요.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지 땅에다가 지가 했다고요. 수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동 시가지 개발이요. 안양천. 그러니까 국가 하천이죠. 국가가 지 땅에다가 그러니까 강둑 옆에다가 콘크리트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계동 건설. 그러니까 국유지 시유지. 그러니까 그 관리 허술한 틈 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들이 막 들어선 거죠. 그거 싹 밀고 국가가 지 땅에다가 콘크리트 부은 거예요. 수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용은 그러니까 분당 일산 이쪽에서 이제 처음 수용 방식의 신도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이요. 그러니까 대상 땅이 있으면 대상 땅을 다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돈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소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야죠. 건물 돈 주고 사야죠. 돈 되는 나무, 그다음에 강아지 매 있는 개집 등등등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권리들, 저당권, 임차권 그런 거 다 없애야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세종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저 행정안전부 땅에,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 배나무 과수원, 그 과수원 할아버지 옛날 농협에서 5천만 원 빌린 거 지금 행정안전부 그 건물 밑바닥에 깔려 있나요? 없죠. 다 돈 줘서 없앴다고요. 기타 원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요. 그러니까 신도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덩어리가 큰 게 판교니까 그러니까 판교 930만 제곱미터, 축구장 930개입니다. 축구장 930개를 수용을 했다고요. 그러면 권리관계가 복잡할까요? 간단할까요?
복잡했던 것을 수용을 했다고요. 수용이 완성되면 권리관계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하죠. 딱 한 줄이죠. 한 줄, 두 줄 써 있어도 수용이 안 된 거예요. 딱 한 줄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자,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3자 공동소유구역, 그러니까 성남시, 그러니까 LH 토주택공사, 그러니까 면적 93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수용 완성되면 백지 상태의 소유권 딱 한 줄이지 어떤 소유권 더 없고요. 어떤 기타 원리 더 없는 거죠. 딱 완성된 하나입니다. 그 한 덩어리를 930만 제곱미터를 그러니까 LH 직원들 놀이터로 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조각내서 팝니다. 한 덩어리를 조각낸다고요. 그걸 60으로 쪼개낼 수도 있겠지만 930만 조각내는데 꼭 60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그냥 세 덩어리 쪼갰어요. 판교는 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덩어리가 얼마라고요? 300만 제곱미터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A단지, B단지 있긴 하지만 그냥 마을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작게 나오면 얼마고요? 60제곱미터. 여기는 한 덩어리가 얼마고요? 300만 제곱미터. 60의 5배, 5만 배 크기죠. 땅 한 토막이 5만 배 크기입니다. 이런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무슨 방법으로 한다고요? 수용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를 소련말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집단적 조성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세종 떠올리면 되고 판교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돈 주고 사들이고 배나무 가수원 1000만 원짜리 땅이 있죠. 신도시가 들어간다네. 그런 거 싹 배제하고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옛날 논두렁 밭두렁만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는 중개업소에서는 이것저것 어찌고 저찌고 저쩐다네. 아직도 세종은 여력이 있어. 계속 사람들 오잖아. 묻어두시라고 투자하시라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논두렁 밭두렁 그러니까 배나무 과수원으로만 평가니까 얼마 주고 빼서 오게 되고요. 700만 원 주고 빼서 오게 됩니다. 수용한다. 똑같은 땅 대상을 수용한다. 700만 원. 환지한다. 5천만 원. 7749. 7배가 아니라고요. 누리어 모든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7배가 아니라 7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요? 그러니까 분당 어디 일산, 그러니까 고양시 일산 그 어디에서 농사 짓다가 수용당하신 분 있다고요. 그분하고요. 지금 강남에 땅 주인하고요. 이분이 어디 가서 강남 쪽에다 땅 사기 전에는 그쪽에서 수용해서 돈은 한 방은 받죠. 농사 짓는 소출을 해서 판매액보다는 땅값을 받으니까 한 방에 받았지만 700만 원씩 받은 것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 며느리, 조카 사후, 조카 며느리까지 다 와서 우리 애기들 뭐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집 뭐 해야 되는데요, 다 나눠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아주 알뜰하게 관리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다 날리게 된 거죠. 여기는 그냥 땅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환지와 수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법은 그래서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을 개발법이라고 바꿨으니까 개발법은 환지법 이렇게 합니다. 환지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개발법에서 환지가 두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2-3번 개발사업 시행자 표가 3칸이 있습니다. 표의 첫 번째 칸은 공법의 행위주체 몇 가지가 있고요.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넘어가기 전에요. 환지 언제 환지로 한다고요? 지대공 때 환지로 하는 거죠. 됐어요. 지대공 딱 일주일 전에 아침 뉴스 나왔네요. 우리나라도 지대공 미사일 만들잖아요. 지대공 미사일 만드는데 그것 갖고 얼마요? 또 누가 100억을 빼먹었네. 그 중에 어떤 한 업체가 38억을 빼먹었네. 그래서 350억이 날라갔네. 그 지대공 미사일이라고요. 비행기에서 비행기 잡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비행기에서 기어다니는 탱크를 잡습니다. 공대지 미사일. 배에서 땅에다 쏩니다. 함대지 미사일. 땅에서 비행기를 잡습니다. 날아가는 비행기 헬기 잡는 스팅어 미사일, 지대공. 그다음에 날아가는 미사일 잡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옆에 붙어있는 사드 체제. 다 뭐라고요? 지대공이죠. 쏟듯이 땅값 오른다고요? 지대공 미사일 쏟듯이 땅값 오른다고요. 됐어요. 지대공 미사일 쏟듯이 땅값 오릅니다. 됐고요. 2-3번 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죠.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제 곧 선거하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더 이제 다 꿰고 계시겠지만 선거하기 전에도 우리 이제 공법에서 다 꿰겠네요.
그러니까 강유노트 저 앞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이쪽 가겠습니다. 강유노트의 이쪽이요. 그러니까 이쪽에 1-2 행정체계가 있고 그 앞에 제일 왼쪽 칸에 굵은 네모 국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왼쪽 칸만요. 뭐 세종시는 좀 특별하니까 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충청남도 공주시를 또 올려보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대한민국 국가인 거죠.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와 같은 급이 몇 개가 있다고요? 17개가 있다고요. 충청북도도 있고 특별시도 있고 세종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랑 같은 급이 몇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필 놓고 공부하세요. 그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연필 놓고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공주시와 같은 게 몇 개가 있다고요? 226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 군, 구가 있죠. 자치구, 군, 대도시, 시, 군이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17개, 226개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과 같은 급은 뭐고요? 일본과 중국과 미국 등이 있는 거고 충청남도와 같은 급이 17개가 있고 그러니까 공주시와 같은 급이 226개가 있다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뭐라고 하냐면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요.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댁이라고요. 시도사, 대도시장, 시댁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법이 공법 6개 중에 4개 법이 다 시댁이죠. 그러니까 둘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 결정, 시댁이하고요. 아랫줄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시댁이하고요.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시댁이하고요.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댁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다시 1-2 그림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와 같은 게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가 있죠. 세종, 제주 빼고요. 쓰는 거 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러니까 17개가 있고 그러니까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입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25쪽에 그러니까 2-3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지방만 나눠서 쓰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라고요. 그러니까 특광도, 시군구 그다음에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요.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배나무 과수원 그 산토끼 잘 뛰어놀고 놀고 두더지도 다니기도 하고 배나무 맛있는 배도 열리는 배나무밭을 싹 밀고 거기에다 콘크리트 붓는다. 그러니까 보존돼 있던 땅을 개발로 바꾸는 거죠. 보존과 개발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댁이라고요. 시도사, 대도시장이 여기를 싹 민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판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시대입니다. 국시대가 지정을 하고 이들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뭔가 권자 공법에서 그러니까 관청은 4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그러니까 관청 쪽에다가 뭐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 번째 칸요.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에서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에서 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요청과 제안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그러니까 저기 자판기 커피 중에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코코아도 좀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고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그러니까 코코아 좀 그러니까 그 자판기에서 코코아도 빼먹을 수 있게 넣어주세요.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요청과 제안을 비슷하게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금 요청과 제안을 구분한다고요. 지정과 요청과 제안에서 그냥 한 문제인 거고요. 지금 더 쓸 게 있나요? 2-3에서요?
지금 2-3 그냥 그대로 지금 다 옮겨놓은 건데요. 예, 아무튼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정과의 종가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다르다고요. 어느 사탕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 회사에서 그러니까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죠. 그래서 이번 뭐 여름에는 뭐가 많이 팔렸고 겨울에는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뭐 얼음 과자, 그러니까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하드 뭐 이러면 좀 뭐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세요. 하급자가 뭔가 서류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위에 올려서 뭘 받아요? 결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과 결제라고 하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나요? 아랫사람이 서류 작성해서 위에 올립니다. 윗사람이 결제한다고요. 기한에서 뭘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판단해서 결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서류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결정해달라고 결제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요. 그러면 위에서 결정을 하겠죠. 내용이 합당하면 결정을 할 겁니다. 이제 관청 쪽으로 오면 뭔가를 지정해달라고 그러니까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 요청을 한다고요. 이건 그쪽 기관 내부의 문제이죠. 그쪽 기관 안에서 그러니까 기한해서 결제 신청, 결제 요청 위에서 결제를 합니다. 결정 신청, 결정 요청, 지정 신청, 지정 요청 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곳을 이제 서울 영등포 어딘가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영등포에 요즘 공장 많이 없지만 아무튼 뭐 여기가 지금 A고 B고 지나가는 행인 C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행인 C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 그 맛있는 사탕 먹었는데 그 회사가 여기에 있었네. 그러다가 지나가면서요. 그 회사 정문에 가서 경비실에 가서 그러니까 나 이쪽 사탕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맛 사탕도 맛있는데 땅콩 사탕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땅콩 사탕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결제 신청을 하나요? 지나가는 행인이 결제 신청을 하지는 않잖아요. 회사에다 아니면 뭐 경비실에다 얘기할 수도 있고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바깥 사람은 제한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국민이 할 때는 민원을 넣는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바깥 사람은 제한하는 거죠. 제3자라고요. 그러니까 제3자입니다. 회사에서 봤을 때는 회사 내부 관계가 아닌 거죠. 회사의 고객인 거지. 그러니까 이 상하 관계에서 보면 제3자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관청 쪽으로 와서 얘기하면 관청에서 지정하고 지정 신청, 지정 요청을 하는 거고 이건 관청 내부의 문제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 뭐 한다고요? 제한을 한다고요. 뭐 개론에서 제3 섹터 뭐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제한을 한다고요. 결론.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민원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하시면 되고요. 지정구의 정과 제한, 지정구의 정과 제한 소리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속 드리니까 곧 아시게 되고, 그러니까 지정구의 정과 제한이 있다고요. 이쪽 보시고요.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친정택이 시댁이요? 시댁이라고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 뭐 한다고요? 제한을 한다고요. 요청이 아니라고요. 요청은 관청 내부의 문제죠. 결정 신청, 지정 신청, 지정 요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되고요. 지정구의 정과 제한, 지정구의 정과 제한 뭐 소리 내시면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26쪽에 그러니까 2-4번 개발사업 시행자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있으니까 1, 2, 3, 4, 2-1, 2-2-3, 3-1, 3-2, 3-3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편해버리잖아요. 그 꼴 죽어도 못 보겠다고요. 어떻게라도 국민 골탕 먹여야 되는 거죠. 옆으로 5칸이 있습니다. 5칸 중에 4번째 칸 시험에 전혀 관계없고요. 5번째 칸만 아시면 돼요. 뭐라고요? 지정구의 종가 제한이죠. 지정구의 종가 제한만 소리 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뭐고요? 5칸 중에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 옆으로 칸이요. 하나, 둘, 셋, 넷, 5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사료는 줄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은 공적 주체, 민간은 민간이죠. 세 번째 칸 국가, 지방까지는 행정청이고, 그다음에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토주택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거기는 관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지난주에 뭐 그러니까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 갖고 엄청나게 했었고, 그러니까 그 공기업은 관청이 아니다. 그것 갖고 정답 6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회 시험에서 정답 6번 나온 적도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칸 왔다 갔다 연결해 가면서요. 그러니까 네 번째 칸에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게 1-1번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에 1-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시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있고, 다섯 번째 칸 국시대가 뭐 한다고요? 지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칸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뭐 하고요?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요. 그러니까 그 공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끝에다가 국세 쓰시고요. 국가 세금,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 공공기관.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정부 출연기관. 아이고 이제 드디어 정부가 출연하게 됐네요. 정부가 출연했다고요. 텔레비전에 정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인가요? 정부가 출연했다고요. 출연은 뭐예요? 돈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3번 끝에 국세 쓰시고요. 그러니까 국세 찌끔 들어간 회사가 정부 출연기관이고요. 그러니까 4번 지방공사는 국세요, 지방세요? 지방세 들어간 거죠. 국세, 지방세 들어간 세 개 회사를 뭐라고 하고요? 첫 번째 칸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공기업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5번 토지 소유자, 6번 조합, 7번 지방으로 내려가는 회사, 뭐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8번 주택법의 아파트 건설 회사, 9번 토목공사 면허받은 자, 건설 회사, 9-10번 개발업자, 업자한테도 공익사업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있고, 11번 서로 돈 모아서 만든 회사 등이 있는데, 뭐 거기는 뭐 박쥐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뭐 초점 아닙니다. 다섯 번째 칸 뭐라고요? 지정과의 총괄 제한이라고요. 지정과의 총괄 제한이죠. 그럼 뭐 아무튼 토론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2-5번 개발사업 절차. 그러니까 공익사업 하는데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죠. 뭐 또 아직 이렇게 또 잠깐 앞에 보고 계시죠. 그거 보시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강의노트 19쪽이요. 강의노트 19쪽에 그러니까 1-33 그러니까 도시공기획설 사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쪽 1-33 표가 4칸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첫째 줄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공익사업 3가지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도로 만드는 도시군계획설 사업. 그 다음에 신도시 건설하는 수용 방식의 개발 사업,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 그러니까 두꺼비가 하죠. 그러니까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 하려면 행정계획 2개,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땅 다 뺏어가고, 개인 땅, 그러니까 뭐 정들었던 땅 일어나서 딴 데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뭐요? 가끔 뭐 무슨 그러니까 명절 때 추석이나 그런 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그 조선인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저쪽 뭐 그러니까 시베리아 뭐 연해주 쪽에 있다가 뭐 스탈린가 하는 그 나쁜 놈이 저쪽 어디 뭐 우즈베키스탄 여기로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고생하고 그런 얘기들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요. 강제로 이주, 강제로 저쪽으로 보냈다고요. 강제로 땅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환지인 거고요. 환권도 역시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죠. 또 국가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2개,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뭘 결정하고요?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위치를 정하고, 또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정하고,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누구에게 어디 바꿔준다 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셋째 줄이요. 도시군계획설 사업 도로 만든다. 도로 만들 땅부터 정해야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부지를 정하고, 시행자가 설계도 써내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랫줄이요. 개발사업.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세워야죠.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 계획 세웁니다. 개발하려면 무슨 계획 세워야 되고요?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 계획, 개발하려면 개발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개발계획 세워서 위치를 결정합니다. 지금 19쪽에 1-33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설계도 써내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무슨 계획이라고 하고요?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용 때는 돈 주고 뺐으면 되니까 더 이상 계획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환지 때는 옛날 땅주에게 새 땅 어디 바꿔주겠다. 환지계획,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26쪽에 2-5를 보시죠. 그러니까 사업을 합니다. 계획 3개를 확정한다고요. 첫 번째 여기다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하는 거죠. 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개발 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하고 뭐 이러저러한 땅 주인들 뭐 있겠죠. 그러니까 A 소유자, B 소유자, C 등이 있습니다. 여기다 사업한다. 그러면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그러니까 뭐 30가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 3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개발 사업을 할 땅, 개발 사업을 할 구역, 개발 구역이 정해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11가지 시행자 중에서 누가 해봐라. 그러니까 시행자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환지다 수용이다. 뭐 아까 700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시행 방식도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이제 쭉 빠지는 이유는 개발 계획에서 세 문제예요. 개발 계획에 이것저것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선 긋고 단지 시가지, 그러니까 새 땅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시가지 뭐 상가나 아파트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건물 하나도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게 더 어색한 거죠. 상가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설계도 지금 여기가 그냥 세종에 그러니까 그 불도저 포크레인 넣어서 콘크리트 막 비벼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도면이 있었어요? 도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도면이 다 있었고 저기 이제 그 건너편 보면 이제 뭐 사무실에 그런 책자들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도면들 많이 있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실시계획 써내서 시행자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죠. 수용 때는 돈 주고 뺏으면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환지역 그 정해진 도면에다가 그러니까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 어디 주겠다. 환지에 대한 걸 정하겠죠. 그러니까 A에게는 그러니까 요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B에게는 요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C는 아니 나는 아파트 받을래. 그래서 C에게는 아파트를 주겠다. 그러니까 환지에 대한 계획, 환지 계획을 확정합니다. 환지 계획 써서 역시 관청의 인가를 받고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은 뭐대로 하고요? 설계도대로 해야죠. 뭐 이것저것 있는 거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둘째 줄 수용이든 환지든 그러니까 사업은 설계도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설계도대로 다 끝났으면 공사 끝 발표하면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고 마지막 처리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조경 그러니까 2-6 개발구역 지정 절차 개발계획 결정 절차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3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가지 항목이 있고 그러니까 3쪽씩만 잡아도 그러니까 100쪽 가까운 문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그러니까 30가지 항목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30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니까 위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개발계획 결정을 뭐라 부르냐면 개발구역 지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니까 이건 뭔가 뭐 새끼가 먼저 더 커져서 뭐 아무튼 이상하게 된 거죠. 개발계획 결정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러니까 요 전체를 개발구역 지정으로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결정권자가 아니라 개발구역 지정권자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개발구역 지정권자는요, 그러니까 누구였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냥 뭐 생짜로 글자만 외우는 것보다도 내용 이해하시고 그냥 어차피 나중에는 고생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땡겨서 고생하시자고요.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1명, 그 다음에 시도지사 17명, 50만 이상 대도시장 13명이 있는데 그 31명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 신도시와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이죠. 국토부 장관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에다 하겠다고요. 공주시는 50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공주에다 무슨 개발 사업을 하려면 누가 지정할 거고요. 그러니까 충남 도지사가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에다가 한다. 평택시 50만 하니까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에다 한다. 천안 50만 넘었죠. 천안시장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에다 한다.
50만 수원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관할에 따라서 그 31명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그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결정을 하는 거지 31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 등본 때리면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야 된다, 주민센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등본을 때려 동사무소 가야 된다. 세종에 있는 그러니까 30개 동사무소에 다 동시에 갔다 와야 돼요? 아니죠. 아무데나 한 군데 동사무소 가면 떼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전자민은 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어디, 여기는 관할 어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31명 중에 한 명이 이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감독청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위치 결정부터 해서 공사 끝까지 그 이 31명 중에 한 명, 그 해당 구역을 지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 겁니다. 감독청에 감독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고요? 시행자.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는 시공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개발계획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개발구역을 지정한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환청에서는 이렇게 계획에서는 그러니까 절차가 가장 핵심인 거죠. 계속 말씀드린 거죠. 아유 뭐 지겨울 정도죠. 그러니까 공법이요. 행정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그러니까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세우겠다. 그 계획 세우는 것 절차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땅 손 못 댄다. 건물 못 짓는다. 30제 못 짓는다. 논밭 손 못 댄다. 다 허가받아라.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권한은 줬는데 엉망진창 세우면 안 되니까 계획 세울 때 다음과 같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절차의 가장 기본 모델이 50개 계획 중에 가장 기본 모델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뭐 그냥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2-6의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그러니까 기초사하고 뭐 처음 익숙하지 않으신 분 공람에다가 6글자 주민 의견 청취 쓰시고요. 아시는 분은 안 써도 되고요. 공람이 주민 의견 청취인 거죠. 그다음에 의회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게 50개 계획의 가장 기본 절차인 거죠.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개발법 개발계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붙어 있어요? 공청이 하나 붙어 있죠. 그러니까 기초서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 건 꼴도 안 되고, 공람 주민 의견 듣고 공청회 강당에서 세미나 하고 의회 의견 없고, 의회 의견 없다는 건 죽었다 깨나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판교 신도시 건설이 성남시 의회에서 깔짝거릴 일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공청회 하나 붙어 있네 끝.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절차를 보면 공람 거치고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거치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이 절차를 밟아서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밟아서 개발 계획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여기는 뭐 하나 붙어 있다고요? 공청이 하나 붙어 있다는 게 다죠. 따라서 이 절차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구역을 달랑 선만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역을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절차가 있다고요. 공청에 붙어 있죠. 됐어요. 그렇게 결정했다. 개발계획 결정했으면 30가지가 결정되는 거죠. 개발구역 위치가 지정된 겁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2-7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2-8이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표 2개요. 왼쪽에 원칙.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줄번 보시죠.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구역을 지정하려면 저 절차를 밟아야 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딱 몇 년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발법에 이 개발 기획 2글자 몇 년 안에 세우라고요? 2년 안에 세워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신도시 만든다네. 그동안 그걸 몰라갖고 뭔가 떼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어디 신도시 만드는데 돈 투자해서 달러빚을 빌려서라도 돈 투자해서 떼돈을 한번 벌어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만든다네. 그러니까 그 신문 광고부터 시작해서 2년이 진행되는 겁니다. 2년 동안 땅값 2배요? 20배요? 20배도 넘게 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투기꾼 배불리자는 사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기꾼 설치는 거 잡고 또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값 20배 뛴 가격으로 보상금 주면서 투기꾼 배불리자는 사업은 아니고 기습 발표하면 되죠. 여기다 신도시 기습 발표하고요. 이 날짜 뒤에 땅 사는 사람들 다 투기꾼 새 아파트 안 준다고요. 그리고 그 날짜 전에 있었던 사람만 그러니까 투기꾼이 아니고 가끔 심한 곳에서는 좀 투기가 심한 곳에서는 기습 발표하면서도 그 날짜부터 3개월 전까지 다 땅 산 사람들 다 전수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기꾼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땅 산 사람들 뭐 어떻게 불러놓고 관상을 볼 거예요? 근데 송강호 씨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관상 송강호 씨 그러니까 쟤는 투기꾼이다 아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송강호 씨 바빠서 못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손금을 봐요? 양말 벗어보쇼? 족상을 봐요? 할 수가 없죠. 까보면 되잖아요. 신용카드 까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어디다 신도시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데 기습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달 전에 들어왔다고요. 아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자고요. 그 사람들만 쫙 조사해서 신용카드 사용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공주에서 돈을 쓰고 있어요. 카드를 쓰고 있어요. 뭐 그런갑다. 뭐 정당한 그러니까 생활 목적으로 온 사람이다. 근데 어느 사람을 봤더니 신용카드를 봤더니 그 사람은 계속 부산에서 아침에 하이패스 타고 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점심도 부산에서 먹고 저녁에 집에 갈 때 닭튀김도 부산에서 사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당신 부산에서 생활하잖아. 여기 공주가 당신 생활 근거이진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증명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 왜 헬기 없어? 집마다 가정 헬기는 하나씩 있잖여. 아침에 차 타고 거기 핫패스 지나서 딱 나와서 거기 이제 그러니까 졸음쉼터 거기다 차 세우고 헬기 타고 공주 와서 아침 일 보다가 점심은 부산에 그 돼지국밥이 맛있다고 그래서 부산 가서 또 점심 먹고 또 헬기 타고 와서 일하다가 부산 닭튀김이 맛있다고 그래서 부산 가서 닭튀김 사갖고 나 여기서 살고 있어. 그걸 다 증명을 해내라고요. 그러니까 헬기 이동거리나 다른 증명을 해내지 않으면 뭐예요? 여기다 땅은 사있지만 신용카드 부산에서 쓰고 있으면 투기꾼이죠. 새 땅 안 준다고요. 돈 줘서 내쫓는 거죠. 기습 발표를 하는 겁니다. 투기꾼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습 발표를 하고 계획은 신중하게 잘 세워야죠. 계획은 절차대로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계획 세우면 되죠. 기습 발표에서 투기꾼 설치는 거 막고 그다음에 계획은 신중하게 잘 세우고 하면 되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절차를 거쳐서 즉 절차를 거친 후에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 절차를 밟는다.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2003년에 개발법 만든 이유가 80년 진행됐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을 죽이고 개발법을 만든 이유가 요것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분당 일산에서 아무튼 투기꾼들은 떼돈을 벌어갔지만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사업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기습 발표하겠다. 그래서 이 뒤로는 이 개발법 만들어진 뒤로는 이 원칙 규정대로 개발구역 지정한 것 자체가 한 건도 없어요. 다 뭐로만요? 예외 규정으로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자체만으로도 요것만 갖고 시험에 딱 요것만요. 요것만 갖고 시험에 나온 게 4문제이고 그러니까 개발법 앞에 개발계획에서 3문제인데 개발계획 3문제 지정구역 종가 제한 그건 별도의 한 문제이고 나머지 2문제 중에서 이걸 빼고 지문이 구성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10개 지문에 2~3개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 규정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찬찬히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외 규정.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러니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죠. 여기까지를 보고 네, 책은 바로 지금 여기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책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책 읽지 마시고요. 네, 잠깐 쉬고 그러니까 책 20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